우연히 이제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이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.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로큐멘터리의 남성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상간소송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우연치 않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이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. 우연히 이제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이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.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카카오톡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아는데 상대방의 이름이나 뭐 주소, 뭐 나이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휴대폰 번호밖에 알지 못하는데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이제 사실조회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신사에 보통 사실조회를 하게 되는데, 그럼 통신사에서는 가입 당시에 이제 계약자의 정보를 보내주게 돼 있죠. 휴대폰 사용자의. 그럼 이제 이름이나 뭐 주소,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죠. 그럼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는 이제 상대방이 누구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특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내가 아는 건 이 사람 뭐 30대인데 뭐 조회 당사자가 뭐 60대로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실 조회를 통해서 그 휴대폰 사용자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냐를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상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특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혼자 하시긴 힘들 것 같고요. 이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로큐멘터리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.